오케이. 첫 번째로는 이제 사인 법칙을 하기에 앞서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하나를 좀 관찰을 해볼 겁니다. 이것도 중3 삼각비에 나오는 공식인데요. 중3 삼각비에 나오는 공식인데 예각삼각형이 하나 있다고 하면 예각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하고 요 삼각형 A, B, C라고 할 때 요 변 길이가 A, 요 변 길이가 B, 요 변 길이가 C. 항상 변의 길이는 꼭지각에 이제 맞은편에 이제 같은 알파벳 맞춰서 써주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A를 밑변으로 하면 얘를 높이로 하고 싶은데 수직으로 내려온 요걸 높이로 하고 싶어요, 그쵸? 그랬을 때 이제 그럼 이 직각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높이를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sin B라는 값이 B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C분의 H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따라서 저 높이 H는 C 곱하기 sin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2분의 1에 밑변 길이는 A이고요. 높이는 C 곱하기 sin B라는 이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두 변과 끼인각의 사인 값을 이용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어디서 수선의 발을 내리냐 차이만 있지 2분의 1 A, B라고 썼으면 sin C 마찬가지로 2분의 1 뭐 안 썼냐? BC 안 썼죠. BC sin A 이렇게 쓰시면 예각삼각형에서 삼각형 넓이 공식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고요. 그럼 직각삼각형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 공식을 굳이 쓸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기가 B고 여기가 C겠죠. 그럼 직각삼각형일 때는 삼각형 넓이가 그냥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쓰겠죠, 그쵸?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걸 한번 곱해볼게. sin C를 한번 곱해볼게요. 근데 sin C 90도잖아, 그치? sin 90도 얼마로 알고 있어? 1이라고 알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곱해도 값이 변하지 않죠, 그쵸? 즉,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직각삼각형일 때도 이 공식을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둔각삼각형일 때만 좀 관찰을 해볼게. 둔각삼각형 이렇게 그려볼까요? C, A, B라고 하면 맞은편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변 길이 C. 대문자. 이렇게 해놓으면 높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 요 길이가 지금 높이란 말이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요 각이 C니까 요쪽 각은 180도에서 C만큼 뺀 값이죠, 그쵸? 그럼 이제 이거를 관찰을 해보면 sin 파이 빼기 C를 관찰해보면 걔가 요 삼각형의 사인 값을 보자는 거니까 B변분의 높이를 하시면 B분의 H가 나올 거고요, 그쵸? 그럼 H는 B 곱하기 sin 파이 빼기 C인데 sin 파이 빼기 세타가 우리 각변환 공식에 의하여 얘가 sin 세타와 같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sin C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여기 이제 오늘 이게 되게 많이 나올 건데 합이 180도인 각에서는 이쪽 사인 값이나 이쪽 사인 값이나 값이 언제나 똑같습니다. 오케이? 요런 우리 각변환 공식에서 이제 그 이유를 배웠으니까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높이 H인데 높이 H 자리를 B sin C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 공식도 보시면 예각일 때 AB sin C 2분의 1 AB sin C 공식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중학교 때는 공식이 예각일 때 따로 둔각일 때 따로따로 써져 있었을 거예요. 왜? 둔각에 대한 사인값 코사인값 이런 게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지만 예각과 둔각에 상관없이 두 변과 끼인각의 사인값을 이용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무조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 공식이 이제 첫 번째 사인 법칙을 배우기 위한 공식인데, 자, 그럼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에 AB 사인 C 같은 걸 쭉 써보면, 2분의 1에 BC 사인 A, 2분의 1에 뭐 CA 사인 B, 이 값이 다 같은 값이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요만큼 이 세 변을 좀 봅시다. 세 변이 같으니까 세 변에 이씩 곱해도 다 같은 값이겠죠. 뭐 이게 뭐 삼각형의 넓이가 되진 않겠지만요, 그렇죠? 이씩 곱하면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양변을 나누세요. 뭘로 나누냐? ABC로 나눌 겁니다. ABC는 삼각형의 세변 길이기 때문에 0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분모에 0은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양변을 ABC로 나누시면 분모에 ABC가 들어가면 AB가 약분될 거 아니야, 그치? 즉 C분의 사인 C 대문자 C. 얘도 양변 ABC로 나면 BC가 약분되고 A분의 사인 A. 얘도 양변 ABC로 나누면 CA가 약분되고 B분의 사인 B라는 요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제 얘를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양변 역수만 취해서 썼어요. 그래서 사인 A가 A분의 A와 사인 B분의 B와 사인 C분의 C는 삼각형 ABC에서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라는 게 사인 법칙의 제 첫 번째 성질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역시나 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반드시 0도보다 크고 180보다 작잖아, 그치? 사인 0이 0이고요. 사인 180이 또 0이죠. 0과 180 사이에선 사인 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없지, 그치? 즉 분모는 절대 0이 되지 않을 거니까 분모에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원주각의 성질을 좀 이용을 할 건데, 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원에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을 내가 하나 그릴 겁니다. A, B, C라는 삼각형을 하나, 예각삼각형일 수도 있고 직각일 수도 있고 뭐 둔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요변 길이 A, 요변 길이 B, 요변 길이 C인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요런 원을 삼각형 ABC의 무슨 원이라고 부를까요? 외접원이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외접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외접원에 반지름이 당연히 있을 건데요. 그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는 알파벳을 이용해 사용을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기 이 단원에서 주로 외접원의 반지름은 대문자 R, 내접원의 반지름은 소문자 R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원의 중심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성질을 알잖아. 원에서 얘를 호로 하는 이 원주각이나 요 원주각이나 요 원주각이나 크기가 전부 다 동일할 것이다 라는 건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요 성질을 이용해 주시면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를 조금 옮겨 볼 거야. 즉 이 각은 요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죠, 지금, 그치? 그럼 호 BC 길이만 그대로 유지하면 원주각은 달라지지 않겠네, 그치? 그래서 원주각을 옮길 건데 어떻게? 지름을 지나게끔, 지름이 되게끔, 중심을 지나게끔 요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A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지금 각 A와 각 A 프라임은 당연히 똑같은 각이겠지. 그렇지? 왜? 둘 다 호 BC의 원주각이니까. 근데 지름을 지나는 순간 여기가 90도가 되죠, 그렇죠? 그럼 눈에 직각삼각형 하나 보이시나요? 직각삼각형 눈에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는 외접원의 지름이니까 반지름의 2배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요 식에서 요각의 사인, 즉 사인 A 프라임은 빗변분의 높이죠, 그렇죠? 사인 값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2R분의 A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양변에 2R을 곱하면 2R 곱하기 사인 A 프라임은 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따라서 2R은 사인 A분의
A'분의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A'이나 A나 각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프라임을 안 붙여도 사인 값이 안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프라임을 안 붙여도 사인 값이 안 달라질 겁니다. 프라임을 안 붙여도 사인 값이 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사인 A분의 A가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다라는 성질 때문에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랑 다 똑같다 그랬는데 그럼 역시나 이 값이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람들이 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뭐 증명 자체가 막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아서 원주각의 성질과 삼각형 넓이 공식을 잘 이용하시면 이제 사인 법칙이 증명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인 법칙을 도대체 언제 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언제? 사인 법칙을 쓰는 순간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나오는 모든 상황에서 많이 쓰고요. 진짜 많이 쓰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삼각형 ABC에서 두 변 길이와 그 다음에 끼인 각이 아닌 한 각이 주어졌을 때 이런 상황에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또 다른 각이 주어져 있을 때 또는 두 각과 사실 두 각을 알고 있다는 건 세 각을 다 알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삼각형은 세 각이 한 180도니까 그치? 두 각과 두 각 그 다음에 그 끼인 변이 아닌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인 법칙을 많이 쓰는데 이 상황은 저 뒤에서 배울 코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 상황 두 변 길이와 끼인 각이 아닌 한 각이 주어져 있을 때는 사인 법칙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그 2페이지까지 2페이지 중간 박스까지 내용인데요. 자, 그럼 사인 법칙을 한번 변형해서 변형된 게 이제 밑에 좀 써져 있죠, 그렇죠? 변형된 게 그냥 뭐 다른 거 아니고 얘랑 똑같은데 얘랑 똑같잖아, 그치? 얘랑 똑같은 걸 그냥 사인 A는 이렇게 정리만 해놓은 겁니다. 사인 A는 그러면 2R분의 A 이렇게 써지겠죠, 그렇죠? 둘이 갖다 놓고 사인 A는 정리하면 마찬가지로 얘랑 같다 이렇게 놓고 사인 B는 2R분의 B 그냥 이렇게 정리만 한 거예요.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둘이 갖다 놓고 사인 C는 2R분의 C입니다. 이렇게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성질에서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삼각형의 세 각의 사인 값의 비율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 비율. 자, 이 비율은 여기 밑에다 써볼게. 사인 A 자리를 우리가 그럼 2R분의 A로 바꿀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2R분의 B로 바꿀 수 있고요. 변 길인데 B. 마찬가지로 2R분의 C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치? 우리 근데 비례식에서는 똑같이 곱해져 있거나 똑같이 나눠져 있는 거는 같은 그 값을 곱해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양변에 이렇게 2R 곱하시면 A, B, C와 똑같습니다. 즉 어떤 문제에서 세 사인 값의 비를 물어본다는 건 세변 길이의 비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고요. 거꾸로 세변 길이의 비를 물어본다는 건 세각의 사인 값의 비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변형에 하나가 더 써 있는데 마찬가지야. 이제 이 식을 그냥 이제 A는 이렇게만 정리해 놓은 거죠. 2R sin A 이렇게. 마찬가지로 B는 2R sin B. C는 2R sin C 그냥 이렇게 정리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근데 굳이 똑같은 식을 어떤 값을 기준으로 써놓냐의 차이만 있는데 왜 이렇게 써줬냐면 그냥 이 상황은 그 사인 값에 대한 이 어떤 문제에 사인 값으로 뭐 관계식이 주어져 있다든지 사인 값에 대한 조건을 변의 길이에 대한 조건 변의 길이에 대한 조건으로 바꿀 때 이제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거꾸로 이제 요 값은 변의 길이에 대한 조건을 사인 값에 대한 조건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이제 1번 문제 이제 풀어봅시다. 1번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자, 보시면 삼각형 ABC에서 각 A는 120도고요. 각 B는 45도고요. 그 다음 변 B의 길이는 6일 때, 그때 이 변 A의 길이의 값과 외접원의 반지름 R의 값을 찾으랍니다. 자, 뭐 이런 문제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봐봐. 두 각과 각 AB가 있으면 그 각 AB의 끼인 변은 C가 되거든요. 근데 끼인 변이 아닌 또 다른 한 변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각 두 각과 끼인 변이 아닌 또 다른 한 변이 주어져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쓰면 무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데요. 요걸 써보시면 그러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뭐 사인 C분의 C는 굳이 안 쓸게요. ER 이런 걸 쓸 수 있고요. 봐봐,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얘를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아니까 요 등식에서 A를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아니, 얘를 아는 게 아니죠. 지금 얘를 알죠. 그렇죠? 그럼 요 등식에서 변 A의 길이를 찾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럼 요쪽 등식에서 외접원의 반지름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대신에 사인 120이 얼마였더라? 이러면 좀 힘듭니다. 그렇죠? 사인 120 얼마죠? 오케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땐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짠짠짠짠. 자, 2번. 왜 이렇게 점점 기억나죠? 2번은 1번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4대 5대 2랍니다. 그때 AB 대 BC 대 CA 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인데요. 역시나 세 각의 사인 값의 B가 주어졌다는 말은 세 변의 길이의 B를 줬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세 변의 길이의 B는 그럼 얘가 4대 5대 2니까 그럼 실제 길이는 모르니까 A는 뭐 4K, B는 5K, C는 2K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AB 곱하면 뭐 20K 제곱, BC는 얼마야? 10K 제곱, CA는 얼마야? 8K 제곱. 이렇게 되니까 비례식이니까 이제 K제곱 날려버리고 2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10대, 뭐 5대, 4, 뭐 요런 식으로 답을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대 2대 1이랍니다. 뭐가? 세 각의 크기의 비가. 세 각의 사인 값이 아니라 세 각의 크기가 1대 2대 1이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 이거 다 더하면 몇 도야? 다 더하면 180도인데, 그치? 180도를 그럼 4개로 쪼개서 하나, 2개 하나씩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몇 도라는 얘기야? 45도? 그치? 90도? 45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때 세 변 길이의 B를 구하세요 했으니까 그건 세 각의 사인 값의 B를 구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해주자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뭐 사인 A, 사인 B, 사인 C 값은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3번 문제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조건이 조금씩 바뀌면 이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조금 여러 개의 문제를 좀 넣어놓긴 했습니다. 자, 3번에 1번은 이제 이거는 두 변 길이의 합의 B가 주어져 있어요. C 더하기 A, A 더하기 B가 3대 5대 글씨가 이렇게 겹쳐져 있죠. 3대 5대 6 일 때 문제에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럼 세 변 길이의 B를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세 변 길이의 B만 찾으려고 하시면 되는데 요 식에서 B 더하기 C를 3K
C 더하기 A를 5K,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6K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비율이 3대 5대 6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K는 0이 아닌 어떤 실수, 어떤 양의 실수겠지. 변의 길이를 더한 거니까, 그치? 그럼 이렇게 개수가 이쁘게 나와져 있는 건 더해서 2로 나누시면 좌변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남습니다.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좌변이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남아요. 역시나 우변도 더해서 2로 나눠야겠죠. 그쵸? 더하면 얼마니? 8, 6, 14, 7K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원진아 봐봐. B 더하기 C가 3K지. 그럼 A는 몇 K여야 돼? 그쵸? 4K. 마찬가지로 A 더하기 C가 5K니까 B는 2K. 둘이 더하면 6K니까 C는 K. 비율은 4대 1이에요. 이런 삼각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이것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 자, 3번에 2번은 이런 식으로만 바꿔서 A 더하기 B는 삼각형에서 180도에서 C의 각을 빼면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사인 A 더하기 B라는 건 삼각형일 때는 사인 파이 빼기 C랑 똑같은 건데 각변한 공식에 의하여 이 값은 사인 C랑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사인 C 대 사인 A 대 사인 B가 4대 7대 5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우리 문제에서는 A 대 B 대 C는 얼마니? 근데 A가 이 비율은 이 순서대로 비율만 하고 똑같으니까 순서만 잘 맞춰서 7대 5대 4입니다. 뭐 이 정도 써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인 법칙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아, 저 뒤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는 문제들이 또 나오거든요. 이제 그건 좀 이따 가서 하고 두 번째 코사인 법칙 증명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원래 막 정석으로 특히나 처음 공부를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가르쳤던 선생님이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이렇게 나눠서 배웠을 거야. 그치? 내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써놓은 건 아니고요. 그냥 나는 철저하게 이 교재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기준으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그렇게 제1 코사인, 제2 코사인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가 코사인 법칙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건 이미 한번 배운 애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던 녀석을 여기서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제1 코사인 법칙은 안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안 쓰고요. 정석책도 보시면 제1 코사인 법칙을 왜 소개하냐? 그걸 이용하여 제2 코사인 법칙을 유도하는 과정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의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제2 코사인 법칙 여기서 나오는 코사인 법칙을 유도를 할 거예요. 짜잔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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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자, 코사인 법칙. 탄젠트 법칙은 없어요. 탄젠트 법칙은 없고요. 사인 법칙과 이제 코사인 법칙이 있는데 이건 이제 되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엄청나게 활용도가 높아요. 진짜 활용도가 높습니다. 쓸 때가 진짜 많은 거죠. 자, 어떤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삼각형이. 일단 예각삼각형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내용은 아마 조금 적으셔야 합니다. 어디에다가 내가 그 증명 칸 다 비워놨죠, 그렇죠? 증명 칸 다 비워놔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직각둔각일 때 이제 다 증명을 해줄지 말지 지금 고민 중인데, 자 봅시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를 H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죠. 좌변에 있는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x, 요 길이를 x, 요 길이를 y라고 해볼까요? 편의상 이렇게. 그러면 지금 a는 x 플러스 y라는 값을 만족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봅시다.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b는 a분의 x입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c분의 x죠, 그렇죠? 자, c분의 x예요. c분의 x. 됐나요? 코사인 c는 뭐냐? b분의 y인가요?
b분의 y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x는 c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됐나요? y는 b 곱하기 코사인 c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변 a의 길이가 얘부터 쓸게요. 얘부터 아닌가? c 곱하기 코사인 b b 곱하기 코사인 c 이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잘하고 있죠? 이제 마찬가지 이유로 수선의 발을 내리는 위치를 좀 변경을 할 건데 수선의 발을 그럼 이쪽에서 내리고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버리면 이거를 또 쓰긴 너무 힘드니까 수선의 발을 이번엔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버리면 그 다음 똑같이 이쪽 삼각형 가지고 그 짓을 한 번 더 하면 B는 이렇게 완성된 걸 찾을 수 있어요. B는 이렇게 완성된 걸. 그게 A 코사인 C, C 코사인 A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B는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이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참고로 이런 거 알아요? 수선의 발은 언제나 한 점에서 만납니다. 모든 삼각형에서 이건 성립하는 공식이에요. 이 점을 삼각형의 수심이라고 부르죠. 삼각형의 수심이라고 부르고 언제나 한 점에서 만납니다. 모든 삼각형에서. 자, 마찬가지로 그럼 그걸 C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게 봐봐. 공식 쓰는 순서가 이런 거야. A라는 알파벳은 A 빼고 BC 두 개 남잖아. 그래서 B랑 이 값에 B랑 코사인 C랑 C랑 코사인 B랑 이렇게 교차해서 곱하는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C는 B 코사인 A 이렇게. C 썼으니까 A, B 두 개 남았잖아. 그러니까 A는 A 곱하기 코사인 B라는 이런 공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사실 책에서는 이걸 이제 우리가 제1 코사인 법칙이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제1 코사인 법칙이다 소개하고 있는데 뭐 이름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나온 식을 네, 양변에 첫 번째 줄은 양변에 A를 곱할 거고요. 두 번째는 양변에 B를 곱할 거고요. 얘는 양변에 C를 곱할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곱하면 제곱이 됐겠죠. 여긴 A를 곱했고 B를 곱했고 C를 곱했어. 그럼 여기가 A를 곱했으니까 여기가 AC로 바뀔 거고요. A를 곱했으니까 AB로 바뀝니다. 됐나요? 마찬가지로 이제 B제곱이니까 B를 곱했으니까 AB로 바뀌었고요. B를 곱했으니까 BC로 바뀌었습니다. 여긴 C를 곱해서 제곱이 됐으니까 BC로 바뀌었고요. 여기도 AC로 바뀌었어요. AC, CA 뭐 아무거나 써도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고요. 그 다음 그 나온 결과를 뺄 겁니다. 즉 뭔 말이냐? 둘이 더해서 얘를 빼겠다는 거죠. 둘이 더해서 얘를 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만들어지는데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잘 봐.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둘이 더하고 얘를 뺄 거잖아. 그치? 근데 BC 코사인 A, BC 코사인 A 똑같으니까 없어지겠죠. 둘이. 마찬가지로 AC 코사인 B, AC 코사인 B 똑같으니까 없어지겠지. 그럼 둘이 더하고 얘를 빼서 남는 게 이렇게 둘만 더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치? 이렇게 둘이 더한 게 하필 똑같이 생겼죠. 2AB 코사인 C라고 이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C제곱은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라는 이런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더하는 순서를 좀 다르게 하면 즉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요 녀석을 빼면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요 녀석을 빼면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요 녀석을 빼면 B제곱이 만들어져요. 규칙을 잘 봐야 돼 얘들아. 봐봐. 규칙이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AC 뭔가 완전 제곱식 비슷하게 써지지. 거기다 요 녀석의 코사인 값만 한번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공식 외우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걸 문제에 적용시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이번엔 둘이 더한 다음에 얘를 빼면 a제곱이 만들어져요. 똑같은 식에서 둘이 더하고 얘를 더하면, 그럼 봐봐, a 썼으니까 여기가 b제곱 c제곱 빼기 2bc에 코사인 a라는 이런 값이 만들어집니다. 네, 물 마시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 밑에 줄에는 코사인 법칙 변형이라고 써져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요걸 그냥 요 식을 있잖아. 코사인 C는 이렇게 정리만 한 거예요. 코사인 C는 이렇게, 코사인 B는 이렇게, 코사인 A는 이렇게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같은 공식이죠. 그러니까 즉 얘 통째로 좌변 이항하고 얘는 우변으로 이항해서 2AB로 나눈 거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원진 이해돼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를 2AB에 그럼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이 됩니다.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요놈 제곱, 요놈 제곱, 나머지 제곱 빼기. 마찬가지로 얘도 그러니까 B잖아? 그럼 B 빼고 2AC에 A제곱, C제곱, 나머지 B제곱. 그럼 이거 어떻게 쓸까? 원진아 불러볼까? E BC B제곱, 그쵸? C제곱 빼기, 그치,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이게 뭐 새롭게 나오는 공식은 아니고 이게 제2 코사인 법칙 변형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두 번째 직각삼각형일 때는 다른 거, 어차피 직각삼각형일 때 각 A랑 각 B는 어차피 예각이니까, 뭐 예각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 예각인 각들은 이런 게 다 성립한다라는 거니까 예각인 각들은 할 필요 없고, 직각삼각형에서는 코사인 C가 들어가는 것만 하면 되거든. 그치? 즉 코사인 C가 들어가는 그 두 번째 직각삼각형일 때 각 C가 만약에 90도라고 하면, 그럼 그 그림에서 그냥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코사인 90도 얼마라고 알고 있어? 코사인 90도 빵이라고 알고 있죠. 그쵸? 코사인 90도 90도일 때 X좌표니까, 그치? 빵이겠죠. 즉 빼기 2AB 코사인 C라고 써도 어차피 이 값이 통째로 빵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 써도 되겠지. 즉 식이 똑같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직각이어도. 직각 아니라 나머지 두 각은 예각이니까 예각에서의 각은 이미 여기서 다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성립하겠죠. 직각도 여전히 성립합니다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제 둔각만 좀 보면 되는데, 둔각만 좀 보면 되거든. 역시나 이제 세 번째 둔각삼각형일 때 그 코사인 증명이 1, 2, 3인데 1, 2, 1이라고 쓰는데, 둔각일 때도 어차피 한 각이 둔각이면 나머진 예각이니까 상관없고요. C에 관련된 것만, 그렇죠? C가 둔각이니까 그거에 관련된 것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림을 하나 이쁘게 다시 그려보면, A, 여기가 B, 그럼 여기가 C, 이렇게 돼 있는데, 연장선, 연장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해서 요 길이를 X, 요 길이를 뭐라고 할까? H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큰 삼각형의 코사인 값에서 코사인 B는 C분의 A 더하기 X입니다. 그쵸? C분의 A 더하기 X예요. 큰 직각삼각형에서, 그치?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그 다음에 요 직각삼각형을 보셔야 되는데, 요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요 각은 C가 아니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B분의 X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C니까 여기가 파이 빼기 C여야겠죠. 그쵸? 그쵸? 그렇잖아요. 여기가 C니까 여기가 파이 빼기 C여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C를 곱해주시면 A 더하기 X는 C 곱하기 코사인 B인데요. 요 식에서 B를 곱하면 X는 B 곱하기, 대신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코사인 C로 이렇게 바뀌거든. 그렇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뀌니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코사인 C에 B를 곱한 꼴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 값이 양수예요. 코사인 C가 음수가 나오거든요. 둔각의 코사인은 음수니까. 자, 그래서 이 X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A는 정리를 하시면 C 코사인 B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2양 했으니까 B 코사인 C라는 값이 나와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양변에 아까처럼 A를 곱하시면 AC, A를 곱하시면 AB 이렇게 되니까 둔각일 때도 요식이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이후 과정은 어차피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니까 예각이든 둔각이든 직각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써도 된다. 사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았죠? 예각이든 둔각이든 직각이든 언제나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거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쓸래?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적재적소에서 사용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단어는 언제 쓰니 딱 되게 명확합니다. 언제 쓰니? 첫 번째는 두 변과 끼인각 주어졌을 때. 두 변과 끼인각 하면 그냥 코사인 법칙을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는 두 변과 끼인각 하면 그냥 코사인 법칙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너희가 이거를 배우고 나서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맞이했으면 삼각비는 진짜 한 글자도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봐도 됐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 우리 이미 시험 다 봐버렸네. 그치? 자,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랑 두 번째는 세변 길이. 세변 길이. 왜 봐봐? 요식 문자 3개 봐봐. 세변 길이만 알면 모든 값의 코사인을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이 공식이 그냥 세변 길이만 다 들어있잖아. 그치? 세변 길이, 이 괄호 세변 길이의 B만 알아도 돼. 왜? 어차피 세변 길이가 1대 2대 루트 3. 세변 길이가 이렇게 돼 있는 거나 2하고 4하고 2 루트 3인 거나 어차피 두 삼각형은 세각의 크기가 다 30도, 60도, 90도짜리 삼각형이잖아. 그치? 길이의 B만 일정하면 각의 크기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왜? 닮음인 삼각형끼리는 각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그치? 길이의 B만 알아도 세각의 코사인 값을 전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이 코사인 법칙은 이걸 외우는 게 어렵진 않은데 이걸 실제로 문제에 적용시키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자, 봅시다. 이걸 알파벳으로만 그러니까 외우고 있으면 안 되고 그림을 같이 좀 보셔야 돼. 그림을. 자, 그림 관계가 이게 좀 맞으려나 모르겠네. 봐봐. ABC 안 줘놓고 그냥 봐봐. 요 길이가 4고요. 요 길이가 5고요. 요 길이가 6이래. 그때 있잖아. 요 각의 코사인 값 찾으랍니다. 저 각의 코사인 값 찾으래. 그럼 이제 여기를 뭐 A, B, C 이렇게 알파벳 정해놓고 써도 되는데 항상 자 봐봐. 분모가 보시면 2하고 2개가 곱해져 있죠. 그쵸? 이 2개가 두 변과 끼인각이야. 저 삼각형을 보시면 A, B의 변 A랑 변 B의 끼인각이 C잖아. 그치? 항상 그러니까 분모에는 얘를 끼인각으로 하는 두 변이 들어와야 돼. 알았지? 그럼 이 쓰시고 여기에 들어올 두 변은 세타를 끼인각으로 갖는 두 변이 들어와야 돼요. 오케이? 세타를 끼인각으로 하는 두 변이 분모에 들어오고 그러면 분모에 들어온 걸 한 번씩 제곱시켜서 더하고 나머지 하나 제곱시켜서 뺍시다. 요 순서로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야. 알았지? 즉 ABC 알파벳 안 써있어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 알았지? 그치? 자, 두 번째는 이런 거 찾아보래요. 이번엔 이렇게 돼 있고 얼마야? 코사인 세타를 60도라고 해볼까? 60도 그냥 60도 이렇게 주고 여기 X 여기 5 7 자, 저 X 길이 찾으래요. 이번에 그럼 봐봐.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X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X제곱은 이제 저쪽에 있는 공식을 쓰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녀석을. X제곱은 봐봐. 공식이 이런 거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 일단 써. 제곱 더하기 제곱이 뭐겠어? 얘 빼고 나머지 두 개. 두 변을 제곱 더하기 제곱을 쓰고 마이너스 2 완전 제곱식 쓰듯이 여기까지 쓰면 되고요. 맞은편에 있는 거 코사인 한번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계산만 하면 나오겠죠. 그쵸? 근데 심지어 있잖아. 예를 들어 여기가 8이고 여기를 뭐 x라고 할 때 자, 이것도 물론 두 변과 끼인각은 아니지만 그냥 코사인 법칙 쓰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얘를 가지고 8의 제곱은 이렇게 5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2배 5
x 코사인 60. 이렇게 쓰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긴 하지만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면은 그 x 값은 지금 x는 반드시 3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작아야 되거든. 그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요. 그래서 x 값 두 개가 나와서 이 안에 들어가는 범위가 답이 된다는 거죠. 둘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 두 변과 끼인각이 아닌 삼각형은 삼각형이 두 개로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오케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x 두 개 찾아서 둘 다 요 범위에 들어가면 둘 다 삼각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코사인 법칙 연습하는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코사인 법칙. 참고로 코사인 법칙 증명 방법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거든. 그 중에 그냥 제일 베이직한 거 하나만 써준 겁니다. 알았지? 진짜 엄청 많아요. 엄청. 자, 삼각형 ABC에서 B의 길이가 3이고요. 4고요. C의 길이가 3이고요. 각 A가 60도랍니다. 대충 그림 하나 그려봐. 대충. 여기가 4, 여기 3, 60도. 그때 요 길이 찾으랍니다. 요 길이. 그치? 이거 봐봐.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요 A의 제곱은 나머지 두 개 각각 제곱을 시키고요. 빼기 2배의 3, 4, 코사인 60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계산줄 좀 적용하는 게 좀 순서로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손으로 몇 번 써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자, 5번 하고 나서 얘기를 해줘야겠네. 5번을 하고 나서 자, 5번까지 풀고 자, 이번엔 알파벳으로 이제 변 AB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변 AB가 3이고요. A, B 3이고요. B에서 C까지는 5고요. 각 ABC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가 60도일 때 요 변 길이를 구하랍니다. 대각선 비리?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기 평행사변형이 D 이를 쓰되 여기가 아니라 요 길이 구하는 거예요. 요 길이. 그렇죠? 대각선 BD의 길이를 구하세요. 근데 평행사변형은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은 언제나 여기 얼마지? 120도.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럼 나는 요 길이가 알고 싶으니까 요 삼각형 가지고 두 변과 끼인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2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누가 불러볼까? 지원이가 불러볼까? x 제곱은 자 계산하지 말고 있지. 뭐의 제곱? 뭐라고? 그렇죠.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3의 코사인 얼마? 코사인 120도. 자, 그럼 코사인 120도는 얼마? 서연이? 그쵸. 코사인 120도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직접 집에서 연습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문제가 짱짱 많네요. 문제가 짱짱 많아요. 일단 문제 이거 쭉쭉 풀고 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풀어야 돼. 내가 칠판에 푸는 걸 그냥 저 새끼 잘 푸네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항상 내가 공식 쓰려고 x제곱 썼으면 이 이후에 내가 쓰는 것들을 니들이 대답은 안 해도 머릿속으로 계속 써버릇 하셔야 합니다. 알았죠? 자, 왜? 문제 없죠? 그쵸? 문제 없죠? 6번. 자, 직선 y는 3x y는 x 그때 요각을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랍니다. 이게 있잖아.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거야. 봐봐. 어차피 우리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요각이 60도만 되면 있잖아. 요렇게 잘라서 요 삼각형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든 요렇게 잘라서 요 삼각형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든 이 각만 변함이 없으면 코사인 60도는 해가지고 나오는 값은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삼각형은 내가 눈에 보기 편하게 아무렇게나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돼.
비스듬하게 만들지 말고 y축하고 평행 또는 x축하고 평행하게 그어주는 게 편할 거다라는 거야. 어떻게? 나는 이제 이렇게 그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1,3으로. 그럼 여기 y좌표가 3이니까요. x좌표가 당연히 3이겠죠. 그렇죠? 여기는 그럼 3,3이겠죠. 그렇죠? 삼각형은 이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냥 눈에 보기 이쁘게. 그러면 이 삼각형 보시면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요 길이 얼마야? 2, 그치? 요 길이 얼마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니까 이거 3루트 2죠. 두 점 사이 거리 쓰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루트 10이에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자, 제2 코사인 써봅시다. 봐봐, 코사인 세타는 자, 분모 2배하고 분모에 2개가 들어가는데 그 2개가 세타의 끼인 각으로 가지고 있는 2개가 들어온다 그랬죠? 루트 10 곱하기 3루트 2 이렇게 하고 루트 10 제곱 더하기 3루트 2 제곱 얼마야? 18이야? 빼기 맞은편 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답이에요. 답입니다. 선생님 나는 이렇게 안 자르고 이렇게 안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싶어요. 적당히 한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x는 2로 여기가 이제 2,2겠고 여기 이제 2,6이니까요. 여기가 세타니까요. 그럼 삼각형을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요 길이 4고요. 그쵸? 2,6까지 길이 얼마냐? 2루트 10인가요? 여기는 2루트인가요? 똑같이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2변 2루트 10 2루트 2 그럼 2루트 10 제곱은 이제 40인가요? 2루트 2 제곱은 8인가요? 맞은 거 제곱 16 이거 두 개 다른 값 절대 안 나옵니다. 무조건 같은 값 나올 거니까 편하게 선생님 근데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제 뭐 좌표 이상하게 나오고 그럼 힘들 거 아니야 그치 찾기가 그러니까 이쁘게 잡아놓고 문제를 풉시다 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7번 이 단원을 배우면 이제 애들이 이제 중3거는 머릿속에서 다 없어지는데 중3에서 배운 거 있잖아. 중학교 때 배운 그냥 도형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 있잖아. 삼각형의 한 변 길이는 나머지 두 변 길이 합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렇죠? 뭐 그런 성질. 또는 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언제나 180도죠. 그렇죠? 이런 성질들 까먹으시면 안 돼요. 7번은 그런 거 잘 기억하고 있니? 이런 거 물어보려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뾰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2고요. 60도고요. 요 길이 3이고요. 요 길이 1이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AD 길이 구하랍니다. 짜잔짠짠짠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봐봐. 이제 삼각형으로 쪼개서 볼 건데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요 길이를 먼저 A라고 하시면 두 변과 끼인 각이니까 A의 제곱은 2의 제곱, 3의 제곱, 2, 3 코사인 60도 하면 얼마인지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내접 사각형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 합은 당연히 120도여야 하고요. 그렇죠? 그럼 이쪽 삼각형에서 역시나 A 제곱은 이라고 쓴 제2 코사인 법칙을 보시면 X제곱 1의 제곱 빼기 2배의 X의 1의 코사인 120도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고 놓고 푸시면 X값이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푸시면 2차 방정식인데 아마 양수가 하나밖에 안 나올 겁니다. AD 길이는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고 8번 자 삼각형이 역시 하나 있는데 이제 한 변 길이가 20짜리 정삼각형인데 A 움직이는 두 점이 있대요. A는 P에서 Q로 B는 R에서 P로 같은 속력으로 움직인답니다. 동시에 출발할 거고요. 정삼각형이 하나가 있는데 같은 속도로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 이제 B가 이렇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 A만큼 있을 겁니다. 그치? 여기 두 개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편의상 이 길이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X의 값은 0 이상 22 하겠죠. 그치? 출발하기 전에 0이었을 거고
도착했을 때는 20일 거니까요. 그렇죠? 그때 우리 문제가 이 길이의 최소값 물어보네. AB 길이의 최소값은. 그렇죠? AB 길이의 최소값은. 그럼 요 삼각형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60도고 요 길이가 20-x니까요. 요 삼각형의 최소값 찾으면 됩니다. 됐나요? 역시나 문자로 나와 있긴 하지만 두 변과 끼인각에 대한 조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AB의 제곱은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놈 제곱은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그치? 그러면 20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x제곱 쓰고 짜 마이너스 2배의 20 빼기 x의 코사인 이렇게 쓰시면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뾰로롱 없어지고요. 그쵸? 열심히 정리를 하시면 여기 x제곱 여기 x제곱 여기도 x제곱이니까 3x제곱 이렇게 생기고요. 그쵸? 여기 마이너스 40x랑 마이너스 20x니까 마이너스 60x 하고 플러스 400 이런 값이 생길 겁니다. 그럼 봐봐 이거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잖아. 그럼 분명히 최소값이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3괄호 그럼 x 빼기 10에 제곱 플러스 100인가요? 즉 x가 10일 때 최소값 100을 갖는다. AB의 제곱의 최소값이 100이니까요. AB의 최소값은 루트 100인 10을 답으로 써주셔야겠지. 그치? 완전히 졸려. 좀만 더 하고 쉽게 좀만 참아봐. 좀만 참아봐. 뭐 그런 문제고요. 자 9번은 일단 우리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삼각형 세변 길이가 있으면 변의 길이가 긴 쪽의 맞은편의 각이 더 클 거예요. 알았죠? 즉 세변 길이가 13, 8, 7이면 ABC에서 최대각은 13의 맞은편의 각이 제일 클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럼 삼각형 대충 하나 그려보면 8, 7, 13 여기가 제일 클 거기 때문에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 이 각의 코사인 값을 찾아보는 거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2, 8, 7, 8의 제곱, 7의 제곱 빼기 13의 제곱 이렇게 해볼 거라는 거지. 코사인 법칙의 장점을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단점은 좀 귀찮아요. 계산이 사실 좀 많이 귀찮습니다. 제곱해서 덧셈 뺄셈 하고 약분하고 이게 귀찮은데요. 초점이 왜 눈에 초점이 없어? 그 장점은 삼각형이 이런 게 있잖아. 예각에서의 코사인 즉 0도와 90도 사이의 코사인 값은 양수고 1사분면 각이니까 90도와 180도 사이는 2사분면 각이어서 코사인이 음수거든. 근데 어차피 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가 각의 크기가 음수이거나 각의 크기나 180도를 넘어가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치? 즉 코사인 값이 얼마로 딱 나오면 각이 바로 결정돼요. 이게 뭔 소리야? 당연한 얘기 아니냐? 사인 값이 사인 A가 2분의 1이 나왔다? 그럼 이 A가 30도일 수도 있고요. 150도일 수도 있어요. 사인 값은 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가 0도와 180도 값에서 사인 값은 무조건 양수만 나올 건데 1사분면도 2사분면도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로 결정됐을 때 30도인지 150도인지를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는 코사인 법칙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지. 이거 찾았고 각 B의 크기를 찾았는데 각 B가 60도라고 나온 상태야. 그럼 이때는 어차피 150도 못 되겠지. 왜? 더해서 180도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치? 이렇게 다른 조건 때문에 하나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혼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사인 법칙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이 짱 좋은 녀석이에요. 이런 겁니다. 10번은 내가 풀어주진 않을 건데요. 한번 집에 가서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와 비슷한 걸 다음 시간 시험에 내가 반드시 하나를 낼 거니까요. 자, 한 1시간 정도 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